안녕하십니까. 센터핀 트라웃 낚시를 하는 낚시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를 제가 만들어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요, 찌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찌가 어떤 찌냐 하면 시중에도 나와 있는 찌들이 많지만은 저는 요 팽이찌를 주로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죠. 유형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유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이렇게 있다가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입질이 와도 뭐 이것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찌예요. 11g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맞춰놨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파도가 많이 칠 때, 주로 파도가 많이 칠 때 길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잠겨놓고 파도가 쳐도 항상 요 선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을 흐르면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칠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팽이찌, 요즘 아주 제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요 팽이찌입니다. 이 팽이찌가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 선이 유선형이에요. 여기가 진짜 이렇게 유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근데 물살이 치고 파도가 칠 때는 이게 어느 정도씩 들락날락 하냐면 요 정도씩 들락날락해요. 이렇게. 근데 요게 입질일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송어가 짜먹고 가는 경우도 많고, 저게 입질일까 아닐까 하고 아주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은데, 요 팽이찌는 여기가 단면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입질이 딱 들어오면 물파장이 팍팍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입질이 들어와도 아주 빨리 캐치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흐르지 않는 물, 뭐 호수나 아니면은 진짜 수로 중에서도 잔잔한 날, 바람이 없는 날,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왜 바람도 없고 그냥 잔잔해갖고 그냥 유리판 같은 그런 날 있습니다. 그런 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봐요. 근데 어차피 아무리 유리면 같다 그래도 살짝의 그 유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되는 게. 근데 그때 이런 것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들락날락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다가 어느 정도 밑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물파장이 팍팍팍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질 보기에 굉장히 좋은 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 이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물론 손재주 많으신 분들, 뭐 손재주 좋으신 분들 참 만들기 쉬운 부분이에요. 저보다 잘 만드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캐나다에서는 그런 재료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모형 비행기 만드는 데 가서 이 발사나무를 일단 사오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거, 뭐 없을까 해가지고선 이런 튜브찌를 전에 제가 구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요 안에 중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넣어서 줄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유동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발사나무입니다. 발사나무. 지금 이거는 그 모형 비행기나 모형 뭐 선박이나 아니면 모형 만들 때 쓰는 그 허비라는 그 가게에서 구했어요. 근데 사이즈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격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 요걸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쓸 정도의 규격에 맞춰서 선을 그어줍니다. 자, 2개 정도 그어주면 충분합니다. 자, 2개 정도 그어주고, 그 다음에 톱을 이용해서 자릅니다. 그래서 잘라내면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크기로 잘라서 그 다음에 연필로 아까 마트시 기역자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십자를 그어서 포인트를 정하고 양쪽에 십자를 그어서 포인트를 정한 다음에 이런 핀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꼽고 아주 서서히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센터에 맞게끔 딱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선반도 없고 뭐 선반을 살려니 많은 찌를 뭐 쓰는 게 아니고 찌만 뭐 취미로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쓸 만큼 그리고 이제 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지인들에다 나눠주기 위해서 두 개씩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칼을 가지고 일단 깎아냅니다. 자, 여기서 각을 따죠. 모서리를 땁니다. 거의 비슷하게. 자, 모서리를 따고 위에서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좀 덜 깎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찌라는 게 이게 선반으로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내림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모양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시인성 좋고 자기가 원하는 규격만 나와주면 뭐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깎은 다음에 자, 깎아내고 나면은 공간에 이게 빕니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연필로 한 번씩만 그어주고 안 맞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자, 이런 식으로 그어준 다음에 어느 부분이 위로 갈 건지 어느 부분이 아래로 갈 건지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좁은 부분을 위로 가게 합니다. 위로. 그리고 좀 넓은 부분을 아래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위에 쪽부터 이제 깎아 나가기 시작하죠. 이 선을 중심으로 여기다 칼을 대고 깎아 나갑니다. 자, 거의 비슷한 정도로 깎아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원형이 생기죠. 계속 깎아 나갑니다. 여기서 요 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해서 깎아 나갑니다. 이곳에 그 캐나다에서 찌를 사러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물가들이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요. 보통 두 개 넣고 뭐 8불, 9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에 어떤 거는 뭐 좀 비싼 것들은 하나에 6불, 7불이에요. 그럼 텍스 붙여서 하면은 거의 한 8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골프공 하나 가격이에요. 골프공 하나가 한 5불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뭐 그냥 쓸만한 게 5불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럼 찌 하나가 거의 골프공 가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깎아줍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손으로 대충 이게 칼이 좀 안 들어서 그런데 대충 깎아줍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위쪽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은 좀 더 넓게. 자, 그럼 똑같이 아랫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놓고 처음부터 여기다 대고 자르면 좀 위험해지니까 좀 넉넉하게 해서 잘라줍니다.
다음에 선에 가깝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만들어서 쓰던 걸 잊어버리게 되면 참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정성 들여서 보통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제 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3일 정도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칼이 자꾸 닿으면은요 칼이 무뎌져요. 그래서 칼을 무뎌지지 않게 위해서 좀 집어넣고 합니다. 거기에. 자, 어느 정도 조금 다듬으셨으면 원형으로 이제 슬슬 다듬어 줍니다. 보셨죠? 대충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요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런 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각이 지면은 그 파도의 방향, 그 이 각을 맞게 되면은 이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 원을 줍니다. 그러면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만을 따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손으로 하는 수작업이라서 좀 이쁘게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이제 곡선도 이렇게 원도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오고, 근데 뭐 물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거의 뭐 별 차이 없어요. 자, 요 정도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요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럼 요런 모양이 되시면 요거를 뽑으시고 이 픽을 이제 처리한 후에, 자 보세요. 이게 이쑤시개입니다. 자, 이쑤시개를 여기다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끼웠죠. 자, 이게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만드는, 거의 똑같이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납의 무게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납을 고무게 정도면은 납을 무게를 딱 맞춰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물에 가서 맞출 때 굉장히 용이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두 개. 자, 요렇게 완성이 된 거를 다음에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드릴을 사용합니다. 이런 드릴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꼽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꼽은 상태에서 사포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갈아내는 거예요. 여기를. 예, 갈아낼 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분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뭐 여러 군데 좀 해로워요. 몸에도 해롭고 여러 가지가 해롭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여기서부터 샌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색깔 칠하는 부분까지 해서 완성하는 데까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